안녕하세요. 오늘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,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결제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보통 결제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네요. 이게 바로 결제창의 역설인데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으면 당연히 결제 방법도 이것저것 많이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 쉽죠. 실제로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. 고객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는 건데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.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왼쪽은 결제 수단이 무려 70개가 넘고요. 오른쪽은 딱 6개 핵심 카드 옵션만 있어요. 그런데 세상에 구매 전환율은 옵션이 적은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.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거래 마찰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결제하기 버튼 한번 딱 누르는 거지만 그 뒤에서는요.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최소 5군데가 넘는 기관들이 막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어요. 카드사, 은행, 피지사. 정말 복잡하죠?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결제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? 바로 이 복잡한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. 이 데이터 흐름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면 결제 승인율을 90%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. 자, 90%.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세요? 아니죠. 이건 거의 다 결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놓칠 뻔했던 고객들을 전부 매출로 잡는다는 뜻입니다. 어마어마한 차이죠?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결제 최적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왜냐하면요, 지금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거대한 디지털 결제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죠.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. 한번 보세요. 2024년 기준으로 디지털 지갑이 온라인 결제의 절반입니다. 50%예요. 예전에는 왕이었던 신용카드, 체크카드 다 합친 것보다도 이제 디지털 지갑이 더 많다는 겁니다.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. 대세가 됐어요. 이런 거대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새로운 결제 용어들도 막 생겨났어요.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같은 디지털 지갑은 이제 기본이고요. 카드사를 안 거치고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A2A 방식,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선구매 후지불, 바로 BNPL까지. 이제 이런 말들이 낯설게 들리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세계 각국은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. 왜냐하면 글로벌 비즈니스의 정답은 하나라는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.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 APEC입니다. 여긴 정말 다양성의 끝판왕이에요. 한국이나 홍콩은 신용카드를 엄청 많이 쓰는데 바로 옆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또 거의 안 써요. 중국이나 한국은 현금 거의 안 쓰잖아요. 근데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률이 40%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으로 아시아를 공략한다?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. 나라별로 다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.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유럽은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같아요. 나라마다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. 특히 재밌는 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보다 자기 나라에서 만든 로컬 카드나 은행 이체 시스템을 훨씬 더 믿고 즐겨 쓴다는 점입니다.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. 심지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미, 미국이랑 캐나다도 정말 다릅니다. 깜짝 놀랄 정도예요. 미국은 이제 디지털 지갑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캐나다는 여전히 신용카드가 거의 50%를 차지하는 왕자를 지키고 있죠.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완전히 다른 시장인 겁니다. 자, 그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머리가 아파오죠. 이 복잡한 걸 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걸까요? 우리가 무슨 글로벌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죠. 다행히 이걸 도와주는 결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.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냥 메신저처럼 정보만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게이트웨이. 두 번째는 이것저것 필요한 기능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올인원 패키지, 즉 PSP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기초공사 같은 풀스택 업체가 있습니다.
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비즈니스 단계에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간단한 게이트웨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전 세계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? 그럼 모든 걸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풀스택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스마트 결제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제 파트너를 고를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. 첫째, 결제 승인율이 90%는 넘는가? 둘째, 내가 팔고 싶은 나라의 사람들이 진짜 쓰는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가? 셋째,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 없이 여러 나라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가? 마지막으로 진짜 고객은 통과시키고 사기꾼은 막아내는 똑똑한 시스템이 있는가? 이겁니다. 이게 말이 쉽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한 이커머스 업체가 그냥 쓰던 현지 결제 업체를 풀스택 솔루션으로 바꿨을 뿐이거든요. 그랬더니 결제 승인율이 98%로 뛰었습니다. 98%. 이건 거의 실패가 없다는 뜻이에요. 정말 엄청난 변화죠. 그런데 바뀐 건 단순히 승인율만이 아니었어요. 그전에는 팔 때마다 강제로 환전당하면서 수수료를 냈어야 했는데 이젠 달러, 유로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고요. 채널마다 따로 만들었던 계정도 하나로 통합됐죠. 심지어 해외 광고비 낼 때 붙던 환전 수수료까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새는 걸 완전히 막아준 겁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여러분의 결제창은 고객이 우리 제품에 예스라고 말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마지막 악수와도 같은 곳이에요. 그러니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결제창은 고객에게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?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건 아닐까?